저금리 때 우리가 부채를 안고 너무 많은 집을 샀다.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다. 집만 샀나요? 상가도 샀죠. 그죠? 지식산업센터도 샀죠. 주식도 투자했죠. 그죠? 어디 가서 또 엉뚱한 코인도 샀죠. 이게 이 후유증이 어떻게 가라앉겠냐고. 응?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집값이 폭등한다라고 새빨간 거짓말하는 그 전문 강사들, 부동산 강사들, 그 사람들은 이 머리가 내가 보기엔 빈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가 비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 얘기가 틀리진 않죠. 그죠? 저금리에 엄청난 그 오버슈팅을 다 해놓고서, 그죠? 지금 빚도 못 갚고 있고, 큰 근이 빚을 갖고 있는데, 또 집값이 오른다. 여러분, 정부가 왜 부동산 대책을 더 강력하게 규제를 안 풀어주겠어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얘기가 좀 중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 지금 뭐 엄청나게 미분양이 많잖아요. 그죠? 그거 다 규제 조금만 풀어주면 다 살릴 수 있거든요. 쉽게 해서 취득세 규제 완화. 그죠? 취득세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양도세 완화. 그죠? 양도세 일시적으로 풀어주고. 응? 자, 그렇게 하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 순식간에 팔려요. 순식간에 팔린다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언젠간 하겠지만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하면 또 부채가 생기잖아. 그죠? 그리고 또 집값이 올라가잖아. 집값이 올라가면 또 부채가 생기는 거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 또 무슨 현상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임금을 올려줘야 돼. 여러분들이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다 올라가요. 임금이 올라가면 제품값이 올라가고 완전히 우리 경제는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정부가 또 그 짓거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이 악순환으로 들어가서 이 암을 고쳐야 되는데 이 병든 이 부위를 고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덮어버리고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제 폭삭 망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부가 그 규제 완화를 쉽게 못하는 거야. 냉정하게 보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정부 입장에서 빤히 들여다보고 있거든.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가정마다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죠. 세계 1위잖아. 그죠? 전세자금 빼고, 전세대출 빼고, 전세대출까지 껴버리면 이건 뭐 말도 못한 거. 여러분들 다 빚내가지고 전세 사는 거고, 다 빚내가지고 집 사는 거야. 오직 하면 서울에서 12억짜리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는데 안 팔리겠어요. 예? 왜 안 팔리겠어요? 자기 수입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무슨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왜 최고가 아파트는 팔려요? 오늘 나왔잖아요. 30억짜리 아파트는 말 그대로 0.1%가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은 연봉이 얼만데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 자, 한 가지 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일본이 걱정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일본이 걱정하고 있다. 잠깐 얘기하면, 자, 한국 국가가 소멸 위기감이 들고 있다. 한국이 망했네요. 그죠? 이 마이니치 신문에서 얘기해서, 그래서 한국이 이 이민자 수용 대책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5,167만 명에서 50년 뒤에 3,652만 명. 여러분, 요 3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이대로 가다간. 근데 뭐 대책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일본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 일본이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얘기인데. 중국이 디프레다. 그죠? 완전히 미국은 성공했어요. 미국은 완전히 중국을 코너로 몰아놨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본주의화가 돼서 세계의 어떤 그 경제에 편입이 돼서 선순환이 되기를 바랬는데 이거는 어느 순간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 그리고 자기네가 제1 패권국이 되려고 하는 느낌, 그렇게 받으면서 완전히 중국의 양털 깎기를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달러를 풀어 제꼈고, 그 다음에 중국은 달러가 다 탈출했고, 결국은 중국의 경제는 폭망했고,
자, 그래서 1월에 소비자 물가가 0.8% 떨어지고, 0.5 오히려 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는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인데, 여기는 떨어졌어. 그죠? 금리도 뭐 내리고 있다는데, 예? 자, 이게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09년. 자, 중국 주식 지금 난리 났어요. 중국 주식이.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모두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다. 생산자 물가도 하락하고 있고, 그죠? 자, 소비자 물가 CPI가 1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핀포인트 자산관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CPI 데이터는 중국의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CPI 지수 중에서도 보시면 식품 가격 변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자, 중국 하면은 돼지고기죠. 돼지고기를 엄청 먹잖아요. 그죠? 돼지고기를. 돼지고기 물가가 17.3%에 떨어졌대. 그리고 채소가 12.7%. 우리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우리는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그죠? 뭐 그렇다고 소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참 이상해. 그러니까 아직도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일이 9.1% 떨어지고. 그죠? 이렇게 먹는 식품 물가 가격이 5.9포인트 떨어졌다. 자, 경제 활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줄곧 마이너스 상태. 1월 PPI도 전년 동기 대비 2.5% 하락. 전달이 2.7% 하락. 2022년 10월 이후 16개월 연속 하락.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중국의 주식은 바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도 중국 주식 좀 가지고 있는데 조금 마이너스 났는데 이게 언제 물타기 할 줄 모르겠어. 선행 경제 지표로 여겨지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죠. 49.2. 자, 전달보다 0.2포인트는 올라왔어요. 그러나 넉 달 연속 50 아래. 자, 50 아래의 PMI가 머물고 있으면 유축국면이다. 유축국면. 경제가 유축국면이다. PMI 지수를 보니까. 자, 50이 넘어야 확정국면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올해 5% 안팎의 성장 목표를 유지할 거라는 중국 내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완화, 둔화, 지방정부 부채 문제.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하도 숨겨진 부채가 많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자, 디플레이션 우려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4%대 머물 거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 지수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주가가 저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될 거다. 자, 이제 중국도 여기서 이제 구조적인 붕괴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주식에 이제 저점이 잡히겠죠. 그죠? 노려볼 만하죠. 구조적인 붕괴가 오면 여기서 반토막 나는 거고.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저 나라는. 그죠? 미국이 어떻게 하냐 달려 있는 거죠, 사실은. 호주 뉴질랜드 은행의 그룹의 레이먼드 영 중앙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주식시장 변동성이 가계 심리에 타격을 입혔다. 그죠? 부동산 침체하고 주식시장 폭락하고 이게 디플레이션 압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정리를 잘 했어요. 자, 중국이 이렇게 침체하는데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떻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